안녕하세요. 우주 생생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구성하면서 이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 사이의 소송건이 화제가 되고 있고, 호주에서는 동남아시아 이 아세안 정상회담이 멜번에서 개최되면서 나라별 회담이 있었습니다. 웃긴 건 실제 호주는 아세안 멤버가 아닌데도 회의를 개최하며 동남아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국내 뉴스로는 호주 경제 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5월이면 연방정부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때까지 국가 경제에 대한 뉴스를 좀 더 자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 골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스윙이 더 정확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마존 샵으로 연결되니 하나 구매하셔서 즐거운 라운딩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용해 보시고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주 주식시장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끝도 없이 오르는 데 비해 주춤했던 호주 주식시장은 11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는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8,000포인트 부근에 정착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7,000대 중반으로 내려가느냐가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처음 8,000대를 진입한 날이 3월 1일인데 그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8,107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이런 상승 흐름을 주도한 것은 메이저 뱅크들로 CBA 같은 경우 즉 커머네스죠. 주당 121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도 급상승 중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승인 이후 잠깐 주춤하다 2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주에 전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립토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으니 비트코인 공부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금주에는 12월 쿼터에 호주 GDP가 발표되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분기 호주 경제 성장률은 0.2%로 이를 연간 성장률로 바꾸면 1.5%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분기에 0.3% 성장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졌긴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성장의 내용을 보면 주로 정부 소비와 수출이 주도하고 있고 국내 소비는 0.1%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수입 부분이 줄었습니다. 가계 지출 중 필수 품목인 이 집이나 전기, 식료품 같은 지출은 늘어났지만 의류나 외식 등의 서비스 지출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국민 1인당 경제 성장률인 GDP per capita는 작년부터 연이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쿼터에 0.2%가 떨어지고 9월에는 0.5%, 이번 12월에는 0.3% 떨어지며 3분기 연속 하락으로 공식적으로 GDP per capita는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호주라는 나라는 조금이나마 성장하면서 리세션은 아니지만 호주 국민들은 리세션을 겪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이 증가한 인구가 아직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개인당 GDP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유입된 인구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실업률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곧 5% 내외의 실업률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경기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 실업률을 걱정하는 시기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재무장관인 짐 차머스는 다가오는 5월에 있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언급을 하며 앞으로는 가계부가 더 나아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는 작년 임금 인상률이 5%에 달하고 앞으로 이 인컴 텍스가 3.3%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평론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실제 임금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개인 소비에 빨간불이 들어오다 보니 우럴츠나 이 코울스 같은 대형 슈퍼마켓의 소비자 가격을 내리라는 정부 압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2월 말부터 이 우럴츠에서는 육류와 과일을 비롯한 400개의 인기 품목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ACCC, 즉 ACCC에서는 이 식료품 부분의 가격 경쟁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 가격 인하 품목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몇 번 언급드렸듯이 이 연방 예산과 내년 선거를 위해서는 올해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압력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는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테무나 이 쉐인 같은 거 많이 아실 텐데요. 중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입니다. 테무는 이미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쿠팡과도 경쟁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는데 호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 2022년 9월에 런칭했고 호주에서는 그 다음 해인 2023년 3월에 런칭해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50개국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테무가 호주에서 마케팅비에 쓴 돈만 15밀리언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아마존과 테무만으로도 호주 전체 온라인 시장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테무에서 구입 시에는 소액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수익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미국 내 판매자보다 테무 판매가 유리해짐으로써 소액이라도 관세를 물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대량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체들은 이미 관세를 내고 창고에 들여와서 미국 내에서 판매하지만 소량으로 주문하는 개인들에게는 이 따로 수입 관세가 안 붙는 경우가 많아 테무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이런 논란은 아직 없지만 경쟁적으로 가격을 쥐어짜는 테무나 쉐인이 롱텀으로 갈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다면 호주 리테일 시장에서는 이 네임밸류보다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고 있는 소매업자들에게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렌트비가 올라가면서 렌트 어포더빌리티가 최악에 다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간 49,000불을 버는 로인컴 가계의 경우 수입의 25%가 렌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렌트비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렌트 마켓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후행되는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렌트 광고가 현재 마켓보다 높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실제 렌트비는 2022년 15.6% 상승한 후 2023년에는 11.5%가 올랐습니다. 지금 하우스와 아파트 가격 전망에는 이 공실률이 낮은 렌트 마켓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낮다 보니 렌트 가격이 올라가고 렌탈 일드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게 된다는 말인데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도 집값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값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도시는 퍼스와 시드니, 아들레이드 순입니다. 부동산 밸류어 5명 중 2명은 상승률이 무려 10%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2명은 5%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오른다는 데는 100% 이상이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